지방선거가 8개월 남았지만 벌써부터 선거전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구속 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나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K농업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73마리가 올해 처음으로 순천만에 도래했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인 7,600여 마리가 순천에서 월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나눠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부담스러운 요즘인데 운정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8개월가량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소와 고발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청탁금지법과 형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2년 동안 김교육감의 순자산이 약 4억 원 이상 증가한 데 이어 김교육감이 주택 리모델링과 차량 구입에 2억 원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근로소득을 고려할 때 소득과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교육감이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차해 거주했다며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선 김교육감. 김교육감은 재산신고 변동사항은 모두 공개되고 리모델링 비용 등의 경우 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후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남지부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선거를 앞두고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꼬집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전교조 전남지부가 또다시 반발하며 김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주철현 국회의원은 최근 한 정치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유튜버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반대했다며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군수 출마를 앞둔 이철 전남도 의원도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문자로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과열돼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남.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후보 간 상호 존중과 네거티브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미래 농업의 혁신 기술과 산업 방향을 제시할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나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K농업의 비전을 선보일 이번 박람회에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데요. 행사 현장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곤충 모양의 로봇이 연주하고 음악 소리가 부스 안을 채웁니다. 실외에는 대형 트랙터와 콤바인이 늘어서 있습니다. 국내외 농기계들이 최첨단 기술을 뽐냅니다. 전시장에는 실제 논이 옮겨져 있고 물고기와 채소가 함께 자라는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나주에서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학교에서 보지 못한 농기계나 약간 스마트팜 이런 관람할 게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이번 박람회는 모두 25개국에서 3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 농업이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을 선보이는 자리. 전라남도는 박람회장에서
관광객이 직접 농업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농업 미래전과 비즈니스전, 상생 마당전 등 5개 주제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AI 스마트팜과 국내 최초 쌀 수확형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등이 전시돼 농업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비즈니스전에는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와 국제 커피 심포지엄 등 K농업의 글로벌 교류 무대가 펼쳐집니다. 지금 현재 잊혀져가는 농촌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실물 위주의 농작물과 실물 위주와 체류형 쉼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곳에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열린 2025 전남 농업박람회. 농업의 혁신을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도착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20일 오후 3시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도착해 월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월에는 흑두루미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행동 패턴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되는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 해법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으로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달하는 7,6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 힘들기 마련일 텐데요.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봉사 나눔을 이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으로 나누는 봉사단을 소개합니다. 딜라이브 TV 전병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파주의 한 조리실. 소고기에 갖은 양념과 채소를 넣고 정성스럽게 불고기를 만듭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전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조리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봉사회원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반찬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맛깔스러운 잡채와 정성을 들여 끓인 미역국에 이르기까지 손수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담습니다.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고 음식도 잘 못 해 드시고 하니까 우리가 대신 자식들 대신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게.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도시락 봉사가 어느덧 30년째.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금 회장은 한 달에 2번 회원들과 함께 16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합니다. 저마다 바쁜 일상에서 재료 준비와 조리 장소 마련까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누워 계시고 이러신 분들이 제가 정성껏 만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만든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찾으시고 또 시간만 좀 늦어도 반찬 언제 오냐 전화하시고 이러니 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제가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는 요즘 봉사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나눔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봉사하면서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누구라도 내 힘이 조금이라도 가서 그분이 행복해지고 좀 내가 그분한테 힘이 될 수 있으면은 작은 힘이지만은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니까 항상 즐겁게 하는 거죠. 김영금 회장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나눔 봉사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올해 나이가 70을 훌쩍 넘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이어줄 사람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근데 맨 처음 봉사 시작할 때는 내가 70까지만 봉사를 하자 했는데 벌써 72살 돼버렸어요. 근데 건강 허락하면 80 넘어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20일 낮 12시 30분쯤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A군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B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병원 측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만에서 SUV 차량이 추락해 5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목포의 격은 23일 새벽 5시 반쯤 신항만 자동차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50대 남성 운전자를 발견해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목격자나 폐쇄 회로 등을 토대로 차량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남경찰이 투자 리딩박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범죄단체 총책 등 51명을 검거한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상장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SNS와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100원짜리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허위 상장 정보를 퍼뜨리고 콜센터를 가장해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을 차례로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37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투자 리딩방 사기 단속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23일 오전 8시 10분쯤 영암 세한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와 SUV, 경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경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이 우주, 항공, 드론 산업 분야 기업과 협회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소재 우주항공 앵커 기업의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알리고 우주 국가 산단 등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방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 민간 발사장과 우주 국가 산단 등 핵심 인프라 조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과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실증단지, 고흥 드론센터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앵커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0일 청소년센터에서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 국민공청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고 아리백 산다를 조성하는 사업인 에너지 지산지속 그린시티백 추진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거주 군민과 마을협동조합이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주거 도로거리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유 조례 개정안도 함께 알렸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공청회에 이어 오는 11월 임찬웅 간담회를 개최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